10월 24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정권이 어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이렇게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곧 비준 공포한다라고 합니다. 흔히 외국과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끝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헌법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의 모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을 문재인이 북한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청와대로 국회 여야 대표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되어야 마치 자신이 평양에 가서 좋은 합의를 할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일 뿐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동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은 그냥 놔둬버리고 그 후속격 협상인 평양 합의와 남북 군사 합의를 비준을 해버렸습니다. 굳이 비준 없이 그냥 상징적 선언에 대해서 그냥 남북 간의 한 상징적 선언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가도 될 건데, 국회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본인이 비준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법률에 준하는 남북 간의 합의로 갖고 가고, 그러면서 그에 근거해서 모든 북한과의 관계들을 무게를 실어서 가겠다라는 그런 포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규정한 헌법 60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즉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요소가 있고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일부는 거기도 전부 같은 색깔인데 가면 뭐하냐,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헌법과 법률을 이번에 법제처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재인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헌재가 만약에 판결을 했다면 헌재가 나중에 심각한 사법농단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쟁을 하면서요, 모든 절차적 부분을 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원래 그러지 않냐라고 하면서 설거머니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 없이 북한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에는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 소송을 내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 공방을 반드시 벌여야 되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질러보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도 있고, 또 법원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 일반 국민들이 위헌 소송을 법률에 대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자, 대통령이 비준하는 청와대라는 기관과 또 그것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라는 국가기관대, 한마디로 국회의 권한을 서로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회는 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를 비준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즉 이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것이 있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비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느냐라고 보면, 헌법 60조 1항에 상호 원조.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경협상으로 많은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이런 부분이 평양 합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원조 부분이 있다면 이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저는 이 부분도, 이 조항도 해당된다 봅니다. 그 다음 안전보장, 그 다음에 우호 통상항해, 주권 제약, 국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과 입법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항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판문점 선언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고 개별적이지 않으면서 포괄적이라,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하기에는 헌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동의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비준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이번에 남북 간의 한 군사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자,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군사적 조약이나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상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 국가로 인정할 때는 헌법 내의 문제인데, 지금 북한을 헌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군사합의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넣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이러한 이 군사적 합의도 해당이 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인 것처럼 법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서 이런 조항들도 남북 간에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넣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요. 군사 합의를 했다라는 자체가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국가를 안보를 보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대통령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에, 위임된 권한에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 조약이 아닌 선언을 굳이 비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선언에, 즉 평양 합의나 군사 합의 이런 것이 일종의 선언에 불과한 건데, 이걸 과대 포장해서 여기에 법률에 해당하는 일종의 비중을 두려고 하는 과대 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근이가 10월 15일 날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그것은 평양선언의 후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었는데
거기서 철도 도로 연결을 빨리 하자. 평양선언에서 합의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철도 하나만 해도 40조, 50조니 100조니 하는 재정적 부담이 국민에게 엄청나게 주어지는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서해 NLL에 대해서 군사 합의에서 평화수역 운운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호 통상 항해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DMZ 지뢰 저거 도로라든지 정찰 비행 금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 보장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철도 도로는 이 60조 1항에 따르면 상호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의 평양선언과 지금 군사 합의는 이것을 헌법 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넣을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국가가 아닌 조직과 반정부 단체와 이런 합의를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비준했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비준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조약에 대한 비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준이 북한하고 하게 된 것은 위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60조 1항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될 이런 항목들을 열거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다. 즉 상호 원조에 대한 부분, 우호 통상 항해에 대한 부분, 안전 보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군사 합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회 동의 없이 했다라는 것도 또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냥 법률적 내용에 합당하다고 보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거치지 않고 자기 혼자 비준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린 부분은 헌법에 규정한 부분을 대통령이 또 위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지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와대가 과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제처가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국회 동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비준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한 부분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썼다. 국회 권한을 무시했다라고 보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부분은 첫 번째, 북한과 이런 비준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헌법에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북한과의 군사합의가 그런 것을 갖다가 외면했다라고 봤을 때는 위헌적 요소가 각각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 똘마니 유권 해석을 받고는 이렇게 해버린 부분은 국가의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상호 원조나 우호 통상 항해나 또 주권 제약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배가 막 다니고 우리나라 해군이 막 다니고 우리나라 비행기나 동맹의 비행기가 막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 다니도록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DMZ예요. 그 주권 제약 부분도 있고 재정적 부담되는 조약이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위헌과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을 문 정권이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분과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제가 장문에 문자를 보내고 아침에 또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확실히 어떻다라고 말을 현 시점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학설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념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재인이 지금 위헌을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절차에 대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를 위헌적으로 비준했다라고 되거나 한마디로 국가의 권한, 기관 간의 권한의 월권적 행위로서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을 해버렸다면 이것은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의 위헌과 그 다음에 이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해상 완충 수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군사 분계선 주변에 공중 정찰 활동도 중단토록 하는 중요한 군사적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사 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만으로 이렇게 끝낸다는 것은 중요한 월권 행위일 수 있죠. 자, 이 정권은 새로운 북한과의 합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낳을 수 있을 때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양선언에서 애매모호하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을 말을 했지만은 결국 15일 날 후속적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성근이가 빨리 철도도로 연결하자 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본공사를 하기 위한 행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착공식 이후에는 공사라는 실행 조치가 뒤따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언제 받겠다는 거냐?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남북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당은 우선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 권한이 침해된 위헌이라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전에 평양선언부터 정부가 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하위법을 먼저 처리한 거다. 즉 상위법이 처리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위법이 가야 되는데 이 상위법은 국회에 있는데 하위법을 먼저 처리한 격이라는 거죠. 자, 군사 분야 합의서는 안전보장, 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되는 조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쟁의 소송을 헌재에 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영갱의대 석좌교수 또 장영수 고려대 법대 전문교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국회 동의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장용건 홍익대 교수는 NLL에 대한 우려가 사실이면 영토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준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인호 교수라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저 부분을 비준한 것도
국가 대 국가가 아닌데 비준이 가능합니까? 국가와 반국가 단체 간에 맺은 약속을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비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확약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죠. 국가가 아닌 걸 비준한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할 수 있냐? 어떻게 법학을 전공했다는 교수의 수준이 이 모양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북한은 우리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이 말이 맞지요. 비준 대상이 안 되는 걸 비준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준을 했으니까 절차상으로 따져보면 헌법상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대상도 아니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다. 이분처럼 이야기하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남북관계 발전법에다가 예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국회에 통과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비준 대상도 아니고 동의 대상도 아닌데 비준을 했다면 비준한 것부터가 위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11년 전인 2007년에 남북 총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했을 때 14선은 후속 조치지만 그때 이제 노무현이 북한 평양 갔다 와서 남북 총리 간에 후속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제처장을 문재인 노무현의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시켰습니다. 김외숙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로펌에 있던 사람을 법제처장을 시켜서 이 법제처장은 임명 후 줄곧 코드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 해석 과정에 관한 문제에서 나중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한마디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북한을 상대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위헌을 저질렀고, 그리고 비준을 한 행위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이 국회 동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요소들이 충분한데 무시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회 동의를 생략한 청와대와 행정부의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의 기관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위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위헌 행위는 탄핵 대상이라고 봅니다.